안녕하세요. 일레코나TV입니다. 설 연휴 보조금을 향한 과감한 인하 전략으로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롱레인지의 국가 보조금이 100%가 확실해졌는데요. 저공해차 보조금이 공지되는 통합 누리집 자료가 19일에 업데이트되면서 각 차량에 대한 보조금도 정확히 발표되었습니다. 우선 기존 차량 보조금이 수정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델명이 추가되었고, 추가된 모델들의 보조금 규모가 새롭게 정해진 것인데요. 히트펌프의 약자로 추정되는 HP와 L 또는 C 알파벳이 추가된 새로운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는 테슬라 보조금 최대인 750만원에서 20만원이 부족한 730만원, 모델 3 롱레인지의 경우 예상대로 750만원이 결정되었습니다. 퍼포먼스의 경우 6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50%가 적용되었지만, 히트펌프가 적용되지 않는 기존 모델과 비교했을 때 46만원이 더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발표된 뒤 여러 테슬라 동호회와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열띤 토론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특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모델 3 롱레인지 배터리 용량에 관련된 부분과 새롭게 추가된 모델명 뒤에 붙은 HP로 시작하는 세 자리 알파벳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더라가 난무하는 모델 3 롱레인지 이슈에 관해서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는 리프레시 되지 않았나에 관한 이슈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리프레시가 적용된 부분도 있고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입니다. 우선 이 이야기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모델 3 롱레인지 모델만 배터리 용량이 기존 모델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게시된 차량들을 살펴보면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후중구동은 48kWh에서 56.88kWh로 8.88kWh가 증가되었고, 퍼포먼스의 경우 72kWh에서 84.96kWh로 12.96kWh가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롱레인지의 경우 기존 모델도 72이며 HPC라는 모델명이 추가된 신규 모델 역시 72kWh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 수치는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니며 신규 모델도 72kWh가 맞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며칠 전 영등포 백화점 테슬라 매장에 전시된 모델 3 롱레인지 프렁크에서 찍어온 것인데요. 차량의 배터리 용량을 알 수 있는 출력 전압과 암페어를 곱해보면 72,000W, 즉 72kWh가 맞습니다. 자, 그럼 배터리도 리프레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용량이 그대로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이번 한국으로 수입되는 롱레인지 모델은 기존 배터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는 자동차 배기가스 및 소음 인증 시스템에서 배출가스 인증 정보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비고란에 보면 세 가지 모델 모두 2020년 12월 16일에 모델 연도, 최대 출력, 차량 총 중량, 공차 중량, 등가간성 중량, 실도로 부하력, 도로 흡수력 계수, 코스트 다운 시간, HVAC 모듈 부품 번호 변경되는 공통적인 재원 변경을 했습니다. 퍼포먼스의 경우 타이어 제조사와 크기도 변경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핵심은 배터리 용량이 변경된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와 퍼포먼스는 축전지 전압 및 용량이라는 변경 항목이 있는데, 롱레인지 모델만 이 항목이 제외되었습니다. 즉, 배터리 팩이 변경되어야만 바뀔 수 있는 축전지 전압 및 용량을 롱레인지는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표를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와 퍼포먼스의 경우 전격 전압이 기존 320V에서 360V로 상승했고, 전류 용량 역시 소폭 상승했음을 알 수 있는데, 롱레인지 모델만 320V에 225A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이는 모델 3 롱레인지와 70% 이상 부품, 즉 파워트레인과 배터리를 그대로 공유하는 모델 Y 롱레인지와 비교해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모델 Y 롱레인지 역시 360V로 배터리가 변경된 다른 모델과 같은 전격 전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모델 3 롱레인지 배터리는 리프레시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롱레인지를 제외한 다른 모델들은 왜 축전지 전압 및 용량이 변경되었느냐를 알아보면 작년 7월 30일 파나소닉은 현재 모델 3와 Y에 들어가는 2170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5% 향상되었으며 이는 2020년 9월 기가팩토리 네바다에서 라인 전환을 통해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해외 언론을 통해 미국 프리먼트 공장에서 생산되어 독일로 수출하려고 하는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배터리 용량이 기존 79kWh에서 82kWh로 향상되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문서가 공개되어 파나소닉의 밀도 향상 발표가 사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로 미뤄봤을 때 결론적으로 한국으로 수출될 모델 3 롱레인지의 경우 2020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배터리셀, 즉 에너지 밀도가 5% 향상되지 않은 2170 배터리가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작년 모델과 바뀐 것이 없느냐라고 하면 또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매장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크롬 딜리트, 전동식 트렁크, 이중 접합 유리 등 리프레시된 부분은 분명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는 새롭게 추가된 모델들 뒤에 추가된 알파벳의 의미를 킹리적 갓심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롱레인지 배터리 용량은 그대로지만 상온 및 저온 주행 가는 거리가 향상되었고, 특히 저온 주행 가는 거리가 60% 이상 향상되었으니 히트펌프로 추정되는 HVAC 모듈이 추가되었으므로 HPC 중 HP는 히트펌프의 약자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롱레인지는 왜 C가 붙고 스탠다드 레인지와 퍼포먼스는 L이 붙었나를 추측해보면 HPC의 C는 컨바인드, 즉 기존 모델의 히트펌프를 결합한 히트펌프 컨바인드를 뜻한다는 것으로 추측되고, HPL의 L은 바뀐 배터리 셀에 히트펌프가 적용된 모델임을 뜻하는 라인, 즉 히트펌프 라인으로 추측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추측이므로 확실한 팩트는 아니지만 왜 하나는 C가 붙고 나머지는 L이 붙는지에 대한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테슬라가 기존 배터리 재고를 털어내기 위해 계획적으로 480만 원을 할인하고 한국만 차별하는 제품을 생산했나 라고 의심해 볼 수 있지만 전후 상황을 판단해 봤을 때 그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올해 새롭게 추가된 세 가지 모델은 이미 작년 12월 16일에 인증을 완료했고 그 이후 추가 변동 사항이 없는 것으로 봐서 차값을 5,999만원으로 낮추지 않았어도 올해 한국에 들어올 모델 3 롱레인지는 기존 배터리 팩이 적용된 모델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보통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확보를 위해 정책이 발표된 뒤 가격을 책정하는데 마침 환경부가 6천만 원이란 리밋을 걸었고 보조금 100%를 위해 할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리프레시 되지 않은 배터리 팩을 제값 주고 그대로 사야만 했었는데 환경부 정책 덕분에 480만 원을 할인받은 셈이죠. 거기에 테슬라가 포함되지 않는 이행 보조금 50만 원을 제외하면 750만 원을 꽉꽉 채워서 받을 수 있게 됐으니 롱레인지 모델을 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팩트 체크는 모델 Y 롱레인지의 경우 배터리 용량이 84.96kWh인데 이와 똑같아야 하는 모델 3 롱레인지는 72kWh라 대략 13kWh 정도 손해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도 결론적으로는 크게 손해보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배터리 용량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공칭 용량, 전격 용량, 가용 용량으로 나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해서 공칭 용량의 경우 배터리 셀의 숫자와 셀 하나당 전압과 용량을 곱한 것으로 배터리 팩을 구성하는 셀의 총량을 나타냅니다. 전격 용량의 경우 셀의 숫자에 팩의 전압을 곱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의 100%를 뜻합니다. 하지만 배터리는 100%를 모두 사용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 3%에서 10% 정도 마진을 남겨두는데요. 이 마진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용 용량이라고 합니다. 결국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의 경우 공칭 용량은 79kWh이지만 안전 마진을 제외한 가용 용량이 72kWh인데요.
작년 경우 차량마다 배터리 용량을 나타내는 기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코나 일렉트릭의 경우 전격 용량인 64.06kWh가 표기되어 있었지만 모델 3 롱레인지의 경우 가용 용량으로 표기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새롭게 인증받은 모델의 경우 코나 일렉트릭과 같이 공칭 용량으로 표기가 통일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 Y 롱레인지의 경우 파나소닉이 발표한 것처럼 에너지 밀도가 5%가량밖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표기 용량이 13kWh나 상승된 84.96으로 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연비와 주행거리가 핵심인 보조금 산정 기준으로 봤을 때 배터리 용량이 낮게 표시될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표기됐지만 히트펌프로 인해 주행 가는 거리가 비약적으로 상승해 750만원 보조금 산정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리프레시된 배터리까지 적용되어 배터리 용량 표기가 상승했어도 그만큼 주행거리가 올랐기 때문에 보조금 100%를 받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800만 원을 기준으로 감소된 만큼 지자체 보조금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산을 해본 결과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의 경우 지자체 보조금의 93.75%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최종 보조금을 계산해보니 최대 범위로 지정된 곳을 제외하고 보조금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로 1,031만 2천 원이고 가장 많은 곳은 전북으로 1,593만 7천 원입니다. 아무 옵션도 넣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취득력세와 같은 각종 세금과 보험을 제외하고 순수 차값으로 4,405만 원만 내면 전북 분들은 모델 3 롱레인지를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1년 반 전에 코나 일렉트릭을 4천만 원 주고 구입했는데 약 40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질 않네요. 가슴이 매우 저렴합니다. 제가 동호회나 커뮤니티 글을 쭉 보니 일부 분들은 왜 구형 배터리를 적용했냐고 속았다, 열받는다, 안 산다라는 표현을 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리프레시 모델과는 5%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며 만약 배터리가 리프레시된 모델이 수입되기로 결정됐다면 과연 5,999만 원에 맞춰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들 성인이니 결정과 판단은 본인이 하시겠지만 올해 모델 3 롱레인지를 사시는 분들에게는 쉽게 오지 않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배터리 전량 교체를 앞둔 코나 일렉트릭 오너로서는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모델 3 롱레인지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좋은 판단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일레코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